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영상 강의에서 고교학점제 어떤 과목 선택과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 선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2015학년 개정 고등학교 주요 과목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교학점제 시대에 어떤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과목,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심화 전문 과목들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2022학년도 이제 바로 내년에 이제 경기권과 광역권 일반고를 중심으로 80%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부분적 단계적 시행이 되는데 가장 고교학점제에서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생계부를 어떻게 본인의 전공 역량과 관련되게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학과와 대학 학과의 전공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입학사원관들에게 징빙받을 수 있게 생계부를 성장시켜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학업 역량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30%가 100점 만점에 30%가 우리가 채점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업 역량 부분과 또 학업 역량에서 우리가 더 성장되고 발전돼서 전공 역량, 제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대학에서 말하는 영역들, 저는 전공 역량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 부분까지의 어떤 확대와 그 부분까지의 성장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새로운 어떤 과목들을 통해서 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나 또 앞으로 이제 일반고에게까지 고교학점제가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되면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생긴 전문 과목, 심화 과목이 일반고에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어요. 뭐 어떤 과정에서 그 전공 역량의 심화나 전공 역량의 다양성이라는 걸 확충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더 과목들이 내려올 거고 지금도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에 뭐 영화 연출에 대해서 뭐 영화 어떤 제작에 대한 그 지역에 있는 감독이라든가 영화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과목들이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이 되면 선생님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실제 그런 영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반고에 이제 심화 과목이나 전문 과목으로 개최가 돼서 영화 연출이나 뭐 영화과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그런 과목들을 듣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로 볼 때는 2025년 이후에는 그런 그 전문 과목들도 일반고에 충분히 우리가 포진이 되고 과목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과목에 대해서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3이나 고1 특히나 요번에 이제 중학교 3학년 202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고교학점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교학점제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어떤 과목들이 지금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내가 중요한 게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거 아무리 고교학점제를 어렵게 얘기해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말씀 저번에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는 진로를 내가 미리 정해서 고등학교 스타트점에서 그 진로를 정한 걸 갖고 과목들을 들어서 블록을 쌓기 시작해야 된다. 왜? 생활기록부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들이 서울권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그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2022학년도 기준까지 해서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뭐 등등등 해서 학생부 종합 경인교대 등등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이걸 알아야 올림픽에 나가서도 그 배점 기준에 따라서 연기를 하거나 배점 기준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본인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관점들에 따라서 보여줘야 점수화돼서 뭐 올림픽에 나가도 금은동 배달을 따듯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선발하고자 하는 그 대학이 우선 주체는 대학이죠. 그 대학이 어떤 관점으로 나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해서 내 전공 역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증명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부분대로 해서 대학을 갈 때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저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예고드린 대로 약속드린 대로 거기에 맞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들어갔을 때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냐. 진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아직은 뭐 2022년에 됐지만 그 전에 2017년, 18년 교육부에게 예산을 받아서 나라의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교과 전문 특색 학교 뭐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미 그 교과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중심의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맞는 것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제가 이렇게 중학생의 시점에서 이제 막 중3을 졸업하고 고1이 되는 학생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은 고1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고1이 됐어요. 지금 뭐 고등학교 생활도 적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입시도 바뀐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금 우왕좌왕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절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인의 기준을 잘 잡아서 앞으로 2년 반, 왜냐하면 재수를 하지 않는 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보통 과목과 공통 과목을 듣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 진로에 맞게 전공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을 골라서 듣는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잘 들어야 더 나에게 유리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점에서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거 또 딱 두 번째 부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미리 선택하고 로드맵을 짜라 이런 얘기. 제가 이제 권한 입학사정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난 16년간 뭐 대중 강의나 아니면 이런 영상 강의나 또 강연회나 제가 또 어떤 신문 칼럼이나 기회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로드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드맵이라는 것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출발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거치고 수시로 9월 달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원서를 내기 전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미 다 계획이 학생에 맞게 우리 아이에 맞게 로드맵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학점도 골라 듣고 창의적 활동도 체험 활동도 창치 활동도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어떤 중심에서 입학상관들과 대학 교수들이 봤을 때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의 어떤 성장 과정이 보여지는 거 없이 중심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막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시간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굉장히 낭비하겠죠. 그러고 나서 얻는 기대 효과는 별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면 로드맵,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을 짜야 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전공 역량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전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 권현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고교학점제가 생기고 저는 원래 고교학점제 얘기를 좀 늦게 하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준비도 좀 하고 또 제가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예전처럼 학교 강연에도 좀 많이 나가고 또 학생들 강연회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생기부도 더 많이 이렇게 대화를 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들과의 어떤 교류도 더 많이 갖고 하면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출발해서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의 준비 과정까지도 제가 좀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학교하고도 연관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대학교의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고등학교의 과정에 대해서 모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고등학교에도 수많이 그렇게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과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나왔기 때문에 이 현장,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아직 시작이 정식으로 된 학점,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2, 3년 그 준비되는 과정을 보고
더 내실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 말씀을 왜 지금 시점에서 빨리 꺼내냐 하면 2022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권에 있는 모든 일반 고등학교 그 다음에 광역권 단위에 있는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를 숫자를 합하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80%가 이미 80%면 거의 다 시행하는 거죠. 지금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 고등학교에 있는 그 형평과 사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을 잘 중간에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대학에서 뽑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생겼던 생기부, 성장됐던 여러분들의 모든 창치활동, 교과 세특이라든가 행동 종합 발달 사항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그 생계부를 판단하는 건 대학교.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전공에 있는 그 교수님들의 또 관점, 입학사정관들만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사정관들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목도 보통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이 있고 심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이렇게 심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우선 보통 교과 과목의 수준에서 뭐 과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역량으로 치면 입학사항관 선생님들은 입학사항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고 거기에 있는 성장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평가하는 그 대학 여러분들이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면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 연세대 의대를 가겠다면 연세대 의대 교수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양대학 뭐 성균관대학교 무슨 뭐 경영학과를 글로벌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보는 거 판단하고 뽑는 거야. 1차 서류는 입학사항관들이 좀 중심이 돼서 보겠죠. 2차 면접은 특히나 이제 2024년도 이후에 4학년도 이후에 내년까지는 괜찮고 2023학년도까지는 괜찮고 내년 이후 2024학년도 이후에 특히나 자소서가 없어져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그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의 큰 서류가 1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가 기준에서 모든 서울권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에서 보는 그 관점이 우선 서류가 100, 서류가 잘 돼야 우선 붙는 거예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는 그 서류가 생활기록부였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기록부가 없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 중요한 서류 100이 바로 뭐야? 학교 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없으니까 대체하는 서식인 징빙서류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가 서류 100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류가 중요해요? 그 서류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공 역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공에 대한 전공 역량이 뼈대가 돼 있어야 그 뼈대 위로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 인성, 여러분들의 독서, 여러분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듣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과목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 과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드맵을 짜야 된다. 노드맵을 짜지 않으면 이 노드맵이 없으면 누이 땅 데서 출발해서 보물섬으로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지도가 없어서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다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좀 뭐라고 말하면 이런가 보다. 여기서 좀 뭐라고 말하면 이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걸 좋다고 말하면 이런가 보다. 이렇게 귀가 얇아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가 없고 내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을 만들어서 대학을 갈 때 그 마지막 파이널까지 서류도 물론이고 면접까지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양대산맥 다시 말하면 징빙서류와 생활기록부가 서류의 양대산맥 중에서 하나였고 그 다음에 그거 두 번째 그것을 요약해서 생활기록부가 기니까 징빙서류도 우리가 장수가 우리가 많으니까 보통 한 성균관대학교 20장 정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딱 볼 수가 없으니 자기소개서라는 자소서를 써서 마치 내 책의 목차처럼 내가 어떤 아이고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깨닫고 느낀 게 뭐였고 그걸 통해 내가 배운 걸 갖고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는지 너네 학교에 들어가서 이거를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죠. 서류백이라는 거 의미에는 생활기록부 자소서.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징빙서류 자소서 이랬어요. 근데 자소서가 빠져버리니 이 면접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해지겠냐. 이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자소서가 빠진 상태에서 더 중요하게 교수들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학생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공의 어떤 아주 정말 섬세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물어보기보다는 학생이 본인의 전공 역량을 노드맵을 짜서 생활기록부로
또 생활기록부에 있는 보통교과와 전공 선택교과와 진로교과와 또 우리가 심화교과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세 번째 얘기할 건데 이건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로 들어왔으니 고교학점제 학점을 듣는구나 192학점을 듣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고교학점 과목을 지금 중요하게 권현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 등등등의 그 활동들은 중요하지 않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잘 쌓아온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의 관점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 혼자만 독식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내 달란트에 대한 성장 능력을 갖고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타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인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전신인 입학사항관제의 고민이었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 지금 그 제도들이 잘 세상이 바뀌는 방향과 방법대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한 것을 행동해야죠. 사람이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혼자만 꿍 하고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본인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동안 그 전공 역량에 대한 것들을 성장시켜 가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기 전공에 맞는 전공 역량들을 성장시켜 가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가 보는 게 결국은 그게 학교생활부에서는 창치활동이고요. 증빙서류,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대안학교 학생들이 해야 하는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서류에서는 바로 발전 가능성, 리더십, 봉사, 독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등등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고교학점제가 되니까는 그 교과목만 그렇게 중요해지는구나. 아니죠. 교과목은 심화되고 국영수 체제를 벗어나서 그걸 근간으로 한 내 전공에 더 다가서 있는 밀접한 그 전공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 전공 역량을 잘 구체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더 심화되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역량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전공 역량하고 좀 비껴가는 또 내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이제는 좀 놓고 안 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그동안 내가 쌓던 전공 과목을 통해서 내가 쌓던 그런 역량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동료들,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 마을, 또 내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세 번째 말씀은 전공 역량에 대해서 그 실행과 그 실행의 과정들, 나눔의 소통의 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세 번째 미리 지금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째 다양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우리가 근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다? 중요한 게 진로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걸 갖고 잘 어떻게 듣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어떤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로드맵 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공 역량을 굉장히 본인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는 어떤 그동안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굉장히 뭐 벌써 뭐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뭐 어느 대학에서 몇 명 뽑고 이런 얘기들 위주고 고교학점제도 고교학점제에서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를 알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여러분은 뭐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금 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에서 노드맵 두 번째 전공 역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고 들어가야 그냥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의사가 될 거 이러면 너무 할 게 많고 뭘 어떤 면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의대를 갈 때 내 진로에 대한 중요성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진로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가. 그럼 그 진로에 대해서 찾은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 전공화 시켜서 그 세부 전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입학사관들한테 나의 전공 역량과 발전 가능성과 그다음에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요한 것은 제가 미리 고교학점제 과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로드맵의 구체화 3년 반, 2년 반, 3년 그 다음에 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때 중요한 것은 전공 역량의 세부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개정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조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제 나눠져요. 큰 틀이.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또 찾기가 그렇게 많이 이걸 찾아보신 분이 아니면 또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권현 고교학점제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서 치십시오.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아카데미, 권현 입학사정관 아카데미 홈페이지는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지만 이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권현 입학사정관 아카데미 홈페이지 말고 권현 고교학점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제가 이걸 기재를 하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권현 고교학점제 아카데미를 검색을 하시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뭐 제가 그 대중 강연 요즘에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런 뭐 고교학점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거기 있으니까 그 뭐 강연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걸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 강의를 보시고 또 첨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규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작년과 내년, 올해와 내년부터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기재 내용들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뭐 저가 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지금은 고교학점제와 체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진로와 전공 역량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연관돼야 되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생계부의 기재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야 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서 생계부를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집니다. 이 전문 교과는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보통 교과가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고 학생들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그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학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보통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 선택 교과에서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교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통 이제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통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 과학 탐구 실험 등등이에요. 그래서 과목들을 좀 보면요. 국어. 우리가 흔히 배우는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 뭐 교육의 목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답과 글, 그다음에 담화글, 작품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느낀다. 일반적인 이제 국어적인 능력을 기른다. 왜냐면 대학에 가서 전공 과목으로 대학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뭐 내가 국문과가 됐던 수학과가 됐던 화학과가 됐던 어쨌든 기본적인 교과 과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수양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대안학교 우리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바쁜 사실은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 대학 가는데 내년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준비가 돼 있고 나름 잘 그 받아들여서 선생한테 받아들여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으면 1년을 가리켜서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대안학교 학생들 자체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공통적으로 좀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가 없어요.
만나서 가르치다 보면. 그럼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을 전문적인 전공 역량까지 그렇게 확대시켜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 대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선생이 어쨌든 내가 필요한 학생을 맡았는데 가리키다가 그 학생이 잘 못 따라온다고 나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어쨌든 붙고 떨어지던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선생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대안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알아야 될 기본 교육에 대한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 다음에는 심화를 할 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선생을 만나서 배우면 그 선생님의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효과를 보기까지 여러분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안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해외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번 연도 내년 이렇게 넘어가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면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법이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학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대학을 가셔야 돼요. 특히나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어떻게 선생 노하우나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과정 없이 그렇게 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못 가는 건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의 자식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을 때 하십시오. 지금 방법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좀 경각심을 갖고 그거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것을 못 해가지고 기간을 놓쳐가지고 2, 3년 놓쳐서 안 되면 영원히 대학을 못 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기른다. 그래서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수학도 일반 교과를 보면 목표가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문자와 식, 기하, 수와 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 우리가 이제 인문과를 가서 인문계 계통의 공부를 해도 논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을 배워서 공통 수학을 배워서 그 논리를 어떤 이과적인 논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도 배우고요. 도형의 방정식도 배우고 집합과 통계도 배우고요. 경우의 수, 함수와 그래프 등등을 배웁니다. 기본 공통 1학년 때 상대평가 점수로 나오는 퍼센트테이지와 백분율로 나오는 그런 이제 보통 공통 교과죠. 영어도 뭐 마찬가지겠죠. 국어 비슷하겠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사는 우리가 우리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여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대 사회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과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죠.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학과하고 연결이 제가 미래학이라는 학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래학과가 있는데 그 미래학과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역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를 보낸 학생 중에서도 저는 테마를 잡을 때 물론 그 학생의 특색이 거기에 있어서 그랬지만 이게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우리 한국사를 통해서 국사를 통해서 뭘 하냐 우리 미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학에 대한 테마도 잡아서 한 경험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발췌해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역사를 능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과목이다. 한국사, 통합사회도 재밌죠. 통합학.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발 학문의 전개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 소양과 미래 사회의 대비에 필요한 역량을 참여하는 교육이다. 통합과학은
기존 과학과의 구성을 융합하여서 요즘에 융합이 중요하죠.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과학 과목이 융합과학, 통합과학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서야 되고 검정고시도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가고 학생부 종합증에 대한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검정고시에만 그렇게 시간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검정고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검정고시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걸 통해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지 알고 있어요. 검정고시 점수는 그냥 자격처럼 100점을 맞으면 그것이 뭐 2등급, 3등급으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그 30%의 학업 역량이 검정고시 점수로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은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처럼 그 1년, 2년, 뭐 3년 이런 과정이 검정고시는 조금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불리해요. 그러니까 그 불리함을 어디서 우리가 만회해야 되냐면 70%의 전공 역량 서류에서 만회해야 그나마 원하는 대학에 가깝게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검정고시 점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100점을 받아버리면은 그 법령상 대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이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 3년의 과정을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이 다니는 3년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입학사관관들이. 그래서 100점을 맞아버리면 그걸 졸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졸업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 일반고나 해외고 학생들이 뭔가를 더 해서 낼 수가 없죠. 생계부가 마감된 거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도 99점, 총점 99점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졸업이 안 된 거죠. 100점이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서류, 진짜 70%의 중요한 전공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점이 맞아버린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정보를 좀 많이 이렇게 취합을 하시고 또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덜 진짜 실패하지 않고 실패는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해야 성공은 없지. 근데 덜 실패하고 최적의 내비게이션 요소를 찾아서 대학을 갈 수 있게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좀 열심히 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및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함량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겠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보통 교과 과목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도 이제 보통 과목이 있지만요. 선택 과목이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로 나눠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 선택을 보면 일반 선택을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 독서, 뭐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문과에서 배운 게 이제 문학이죠. 근데 이거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는 국어의 읽기 영역을 심화 확장하는 과목으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글을 폭넓게 읽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중요한 게 의미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나마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된 아이들은 학생들은 의미를 찾는데 그나마 좀 수월하다. 근데 또 책도 안 읽고 간접 경험도 안 되고 직접 경험도 안 된 아이들은 의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승패는 의미 찾기에 달렸다고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의미 찾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목의 학습을 통해 글을 읽는다는 것이 지닌 의미와 구체적 원리와 다양한 주제나 유형과 문학의 글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읽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 글을 찾아 즐겨 읽는 능동적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일 때는 독서 과목이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함량되길 원한다. 능력들이 어떤 교과에 대한 학업에 대한 또 앞으로 더 나아가 진로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한 어떤 전공 영역에 대한 것까지 능력이 함양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까는 일반 선택 과목이다. 일반 선택 과목도 충분히 전공 역량 과목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보면 제가 진로 선택 과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에는 심화 국어가 들어가고요. 그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알려온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심화 국어가 있고요. 고전 읽기가 있어요. 국어과 과목에는. 그 다음에 실용 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 국어를 좀 읽어볼게요. 취지를.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진로선택 과목임.
뭐라고요? 이 직업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일반 선택 과목과 보통 교과하고는 그 지향점이 다르죠. 실생활에 어떻게 녹여놔서 쓰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과목은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뭐라고요? 맥락에 따라. 제가 이렇게 이제 강사 생활을 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전공 역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타겟팅해서 의도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가 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뭐 언어 예절, 의사소통 윤리, 자아성찰, 그다음에 교양 함량, 뭐 자아성찰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자아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입학사관관들한테. 심화국어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볼게요.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된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이다. 상급 학교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전문적 내용, 뭐 국문과를 가던 영어 영문과를 가던 국제 관계학과 통상학과를 가던 다 어떤 텍스트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고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 즉 폭넓은 사고력, 언어 사고력, 이해 및 표현 능력 등을 기름으로써 원활한 학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비판과 논리, 사고,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 심화 국어를 통해서 의대에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윤리적 사고 등등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증빙받을 수 있겠네요. 이 심화 과목이 심화 국어가 이렇게 잘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요 교육 목표에 맞춰서 학과 그 과목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의대를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심화 국어를 선택을 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자신이 의대 갈 때 필요한 논리적 사고과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윤리적 사고 능력 등을 키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증명을 받으면 돼요. 입학사관관들한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길러진 면접을 갖고 물론 이것만 아니겠죠. 프로젝트를 또 해야겠죠. 그러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프로젝트와 어쨌든 이 과목을 통해서 뭔가가 자기가 했다는 것이 증빙받는 거예요. 생활교육과 서류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상상되고 함양된 자신의 어떤 의식과 인식에 대한 의대에 대한 의사에 대한 것을 갖고 의대에 가서 MMI 면접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 좀 볼게요. 뭐 실용 수학,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럼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 자 기하, 경제 수학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경영학과나 아니면 이제 국제 통상학이나 이런 거 할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뭘 듣냐? 실용 수학도 괜찮고 근데 너무 이제 그 수학적으로 또 경영 부분에서 문과적인 부분, 경제 부분에서도 이제 문과적인 부분도 있는데 경제는 경제 수학을 들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 수학, 진로 선택. 수학 1을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금융학과 가는 학생들도 있죠. 이거 들으면 좋겠어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경제 수학에서 학습한 수학 및 경제의 내용은 경제, 경영, 금융을 포함한 사회학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걸 듣겠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딱 그 이유와 부합되죠.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취지가. 나아가 창의적 역량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도 있지만 수학 과제 탐구가 있어요. 이거 취지를 한번 읽어보면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 과제 탐구를 익혀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 과제를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 과제. 근데 이게 수학 과제에 관한 탐구 같지만 수학 과제 탐구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연구 윤리, 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 우리가 이제 소논문 썼지 특목고 자사고 일본고에서 특목고를 우리가 지도했듯이
이거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제, 탐구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 역량에 맞는 자기가 선택한 그 세부 전공 과가 있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구현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생활기록부가 앞으로 작년 올해 이제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추천서가 대학에 내는 그 서류 중에서 추천서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그럼 추천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내용은 어디에 적냐?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교과 세특사항이 생겨서 모든 교과에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예체능 교과에도 세특이 들어가요. 예체능 교과에 들어가서 내가 음악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대를 갈 때 그 성실성과 이 학생의 어떤 3년 동안의 모습들을 그 각 과목에 있는 과목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한 걸 갖고 추론해내는 거니 입학상관들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조각들을 맞춰서 그 학생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게 입학상관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학 과제 탐구라는 진로 선택을 하고 수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은 과제를 수학을 익힌 다음에 수학을 익힌 후 탐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 과제를 신청하여 탐구하면서 자연과학 취지가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며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민주를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니까 우리 뭐 의과 대학 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회 과목을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도시 기반의 어떤 그런 환경적 요소와 인간 삶의 어떤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한 테마를 갖고 사회학과를 가겠다 이렇다면 그걸 갖고도 이 수학과제 탐구 역량을 통해서 사회과학적인 인문사회 과학적인 부분들을 갖고 자기가 테마를 삼아서 이 수업 시간에 자기 연구 과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들이 평가가 될 거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이 과제 연구 탐구를 수학과제 탐구 역량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아웃풋이 된 그 학생들만의 성장한 것들을 교사가 교과 세특 사항에 적을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이런 류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논문이라도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들어갈 수는 없다 생계부에. 다만 이 학생이 이제 보고서라는 그 실제 결과물, 보고서라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안 들어가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 학생이 깨닫고 느낀 생각들은 머리에 남는 거죠. 그럼 이게 내년까지는 자소서 쓸 수 있으니까 자소서에 녹여서 쓰면 되고 그 자소서 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딴 걸 쓰는 내가 태어나서 뭘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정의 자소서는 내가 한 전공 역량에 대한 전공에 대한 프로젝트, 내가 학교에서 한 교내 활동,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거, 나만이 찾은 것들이 뭐냐, 내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서는 이런 어떤 동아리나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학생들과 다른 친구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모습들,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눔이 뭐였는데, 그 나누려면 그 나눔에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눕니까? 근데 수학과제 탐구를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동아리나 그다음에 우리 진로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 나누려고 했다. 그럼 그게 바로 인성이고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 학생이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진로를 정한 거는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실은 그건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그걸 할 때 앞으로 내가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만의 학생부 종합진영 로드맵이 고교 학점제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결국은 뭐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과목은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학 갈 때 여러분들만의 로드맵이 학생부 종합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로드맵이 없으면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드맵 컨설팅이나 전 컨설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로드맵을 짜면 저한테 배워야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그동안 제가 해오고 있으니까 정말로 의미 있게 해서 좀 실패 없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늦지 않게 너무 늦게 와도 좋은 우리 학생 잠재력이 있고 또 아주 정말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학생을 뒤에서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도 시간이 너무 늦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선택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고요. 전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